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하연입니다. 김선필 전문연구원님께서 저를 섭외하셨을 당시에는 제가 기획연구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5월 3일자를 기준으로 제가 총무부로 부서를 이동하면서 이사회도 개최해보고 또 저희 기관 종합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조치 계획도 수립도 해보고요. 현재는 계약과 구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희 한국학 호남진흥원의 살림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연구 부장을 잠깐 3개월 정도 했었던 그때의 경험과 현재 지금 총무부에서 근무하는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제주학진흥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는 먼저 저희 한국학 호남진흥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 기관의 운영 사례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그 제주학진흥원이 나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진흥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학 호남진흥원은 2017년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공동 출연 기관으로 설립됐습니다. 저희 기관이 설립되기 전인 2014년에 한국학 호남진흥원 설립 타당성 용역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보시는 것처럼 호남 지역에는 고문원 20여만 권, 그리고 고문서 15만 점 등 총 70만 년 점의 역사 문화 자료가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조사하고 또 과학적으로 보존하고 연구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해서 저희 기관이 설립이 되었었고 2018년에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개원한 지 지금 4년째 됐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관의 조직도입니다. 저희 기관에는 의사를 결정하는 이사회가 있고 그 이사회에 그 장으로 이사장이 있고 그 다음 온장, 사무국장이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는 총무부, 기획연구부, 자료교육부 총 3개 부서가 있습니다. 각 3개 부서의 업무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주로 사업을 담당하는 곳은 기획연구부와 자료교육부입니다. 이 2개 부서의 연구원들이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연구부에서는 저희 온의 연구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을 기획하고 그리고 또 호남의 고문원을 구격하고 구격서로 편찬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료교육부에서는 호남에 산재되어 있는 자료들을 조사하고 수집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그 저희 이제 호남학 자료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 성과들을 학술대회나 교육을 통해서 널리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은 지금 저희 현재 정원과 현원의 현황표인데요. 규정에 따르면 지금 저희 원에는 18명 정원이 있고 현재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은 원장님 한 분을 포함해서 총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연 기간이다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파견을 나오신 공무원 한 분도 같이 저희와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기관의 운영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2개 부서의 그 업무 흐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서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연구부에서는 한 해 사업과 연구에 대해서 기획을 하면 자료교육부에서는 이를 지침으로 해서 호남의 자료들을 조사하고 수집합니다. 그리고 자료교육부에서 조사해온 자료 중에 고문원이 있으면 고문원의 그런 학술적 가치를 확인하고 저희가 구격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구격물을 통해서 나온 연구 성과물들이 있으면 또 한국국학진흥원처럼 또 그 문증들로부터 저희가 기증 기탁을 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교육도 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그 구격서라든지 연구 성과물들을 저희 호남 국학 종합 데이터베이스에 올려서 일반인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실제 지금 발표집에는
73쪽과 지금 74쪽의 표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어, 크게 이제 보시면 지금 5개로 이제 분류를 해놨는데 이 중에서 기초자료 집성이나 호남 문헌을 구격하는 일, 그리고 호남 국학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일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보조금을 받아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교육이나 연구는 강주광역시 시비 보조금, 전라남도 도비 보조금, 그리고 저희 법인 자체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들에게 호남학을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호남학 산책이라는 이메일링 서비스도 하고 있고, 또 영상 강좌를 제작해서 호남학 TV에 지금 일반인들도 볼 수 있게끔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호남학 대중화 사업들은 저희 법인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발표집에 보시면 73쪽부터 77쪽까지 저희의 그런 사업 내용들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기관이 4년 동안 지금 이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 이제 저희들도 이제 그 몇 가지 지금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제주학진흥원은 저희와 같은 이런 좀 한계를 경험하기보다는 이것을 좀 극복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주학진흥원이 나가야 되는 방향들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 그 제주학진흥원에서 설립을 위해서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고, 제가 구글을 통해서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었는데요. 그 결과 보고서를 확인을 해보니까 제주학진흥원이 보시는 것처럼 제주학과 탐나 역사 문화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거점 연구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립을 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제주와 제주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발돋움하려고 준비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주학진흥원이 나가야 되는 방향들을 발표 자료에는 제가 크게 6가지 정도로 작성을 했는데요. 나중에 이것을 작성하고 나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이 부분까지 같이 정리를 해서 왔습니다. 먼저 이 중에서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용역 사업의 그 보고서를 보니까 제주학진흥원에서 주력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탐나 역사 문화권, 그 다음에 제주학 정립에 대한 것, 제주어, 제주학 아카이브, 해양문화자원, 제주문화유산, 그 다음에 역사문화 콘텐츠 이런 부분들을 제주학진흥원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어, 근데 이런 주력 사업을 찾기 전에 먼저 선행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시다 보면 그 과정에서 제주학진흥원의 경영 전략이라든지 전략 목표 이런 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서의 목표, 또 연구원 개인의 목표, 또 행정 직원들의 개인 목표도 자연스럽게 나올 것인데요.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제주학진흥원을 설립을 해놓고 무조건 사업 성과만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개인들의 그런 행복이나 복지 이런 부분까지 전략 목표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이제 추진하실 때는 인력이나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게 지금 만약에 이제 제대로 좀 적절하지 못하게 배분이 된다 그러면 이중률이 높아지는 그런 문제점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미리 좀 예방하기 위해서 제주학진흥원 설립하기 전에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또 사업을 추진하면 반드시 모니터링하고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주학 연구의 온천 자료를 수집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용 방안은 제가 추후에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쪽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그 지금 제주학 연구센터에서도 제주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을 수집 보존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지금 들긴 한데요. 나중에 이제 그 따로 제주학진흥원 청사를 짓겠다라는 그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서요. 그래서 청사를 새로 지으실 때 반드시 수장고도 같이 이런 시설들을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자료들은 영인 복제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연구자들도 볼 수 있고 일반인들도 볼 수 있게끔 그런 장치들을 좀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연구원의 연구 능력을 증진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김선필 연구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 중에 제주 바토리 창간호를 봤습니다. 거기에서 허남춘 교수님께서 연구원들이 1년에 논문 한 편을 내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이제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그런 이유가 이제 업무의 부담감 때문이다라고 원인을 또 분석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실제 저희 온의 경우도 연구원들이 연구 실적을 많이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입사 후에 논문을 이제 6편을 쓰기도 했었는데요. 실제 이제 그 근무 시간에 논문을 쓰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아래 보시는 것처럼 퇴근 후에 시간 관리를 전략하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연구원 개인이 자신의 시간 관리를 그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제도적으로 논문 발표비나 논문 게재료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한국학 호남진흥원에서는 1년에 한 편씩 의무적으로 논문을 쓰게끔 온내 연구 과제를 반드시 수행하게끔 그렇게 이제 규정으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한국국학진흥원이나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도 온내 연구 과제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을 비롯해서 나머지 두 개 기관들의 규정들을 살펴보시면 온내 연구 과제를 주제를 선정하고 그리고 심사하는 것까지 그런 절차들이 잘 안내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실적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새로 이제 이대 원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그때 제가 건의사항으로 연구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호남학과 관련되어 있는 외부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연구 성과나 연구 방법들에 대해서 들어보고 실제 연구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원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제주학진흥원에도 나중에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 네 번째는 협업 연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협업 연구 시스템 구축 그러면 쉽게 생각하시면 MOU를 떠올려 보셔도 되는데요. 기존의 제주학 연구센터에서 MOU를 체결한 기관들을 살펴봤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 시점에서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MOU를 맺었던 그 기관들과 협업해서 제주학을 확산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아이디어를 팁을 드리자면, 제가 봤던 그 제주학 연구센터의 자료에서 찾아가는 제주학이라는 이 말을 제가 봤었는데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제주학 강좌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MOU를 맺었던 그런 기관에도 제주학 전문가가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과 함께 찾아가는 제주학
개발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크게 세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먼저 찾아가는 제주학 교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문학이라든지 자연 지리, 그다음에 제주의 역사, 제주의 음식, 이런 다양한 분야들을 주제로 해서 교재를 먼저 제작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교육과정을 개발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실제 제주학에 대해서 강좌를 할 수 있는 전문 강사 인력풀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인력풀을 구성하는 것까지 크게 지금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주 안에서뿐만 아니라 제주 밖에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제주 밖에서도 제주학을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직 제주대나 한라대하고는 MOU를 맺지 않으신 걸로 지금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추후에 이제 그 제주학진흥원에서 제주대학이나 그 한라대학과 MOU를 체결하시면 각 대학의 제주학 교양 학위 과정을 개설하셔서 실제로 운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말씀드린 근거는 경성대학교에서 부산학 교양 학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성대학교에서 교양 교과목으로 부산학을 가르치는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초 교양 과목 12학점을 필수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택 교양 과목 중에서 일부 한 과목은 필수로 들어야 되고, 나머지 이제 24학점을 다 채워서 총 36학점을 채우게 되면 졸업할 때 교양 학위를 수여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제주에 있는 대학에서 한번 시행을 해보시면 이 대학생뿐만 아니라 이 학생들이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서도 제주학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충분히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교육기관들을 통해서 제주학을 확산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주학진흥원에서 해양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를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아까 이제 그 오전에 보여주셨던 동영상에도 해양학자대회 그 학술대회 플래카드를 보기도 했었는데요. 가까이 있는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하고도 MOU를 체결하셔서 해양학자대회를 같이 공동으로 개최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기존에 이제 BK 사업단이나 HK 사업단하고 MOU를 체결하지 않으신 걸로 확인이 됐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제주학진흥원을 설립하신 다음에 이런 BK 사업단이나 HK 사업단과 MOU를 체결하셔서 해당 그 사업단에 제주학을 연구하는 그런 후속 세대가 있다면 이런 사람들을 양성하고 발굴하는 것도 제주학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제주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찾아가는 제주학, 이것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요. 충청남도나 대전,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는 각 시도에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역학에 관련된 강좌를 시민이나 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누리집을 살펴보니까 아직 그곳에서는 지역학 강좌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주학진흥원에서 먼저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학 강좌를 하실 예정이라면 제주 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먼저 협의를 하시거나 좀 이런 그 지역학 강좌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점을 하시는 것도 지역학을 좀 널리 알리고 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 자료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집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섯 번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방법인데요. 앞서 이제 두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제주학 자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언택트 시대이다 보니까 개인 맞춤형
영상을 제작해서 일반 도민이나 그리고 국민들에게 보급하고 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다 보면 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다른 외국인들에게도 충분히 제주학을 보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학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글로컬화된 제주학을 또 이루는데 이런 그 영상 강좌가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 콘텐츠를 만드실 때는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지금 그 접하셨던 그런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를 지금 예시로 써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애니메이션 탐나는 도다, MBC 드라마 탐나는 도다 같은 경우에는 어, 제주학진흥원에서 다루려고 하시는 해녀, 제주방언, 민속, 그리고 진상제도, 유배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 이제 녹아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키워드를 일반인도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 또 쉽게 도민과 좀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 최근에 이제 TVN에서 방영했던 알쓸신잡이나 MBC에서 하고 있는 선을 넘은 녀석들 이런 예능 프로그램의 포맷을 좀 활용하셔서 도민이나 국민들에게 제주학을 확산하고 그리고 제주의 문화 자원을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도 MOU를 체결한 언론기관과 함께 제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발표문에 없는 내용인데요. 어, 먼저 시대가 이제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그런 연구 방법이나 연구 대상을 하시기보다는 좀 더 새로운 방법으로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좀 죄송하지만 이제 다음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업의 외연을 확장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기관에도 지금 인식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국학 호남진흥원은 호남의 자료만 구격하는 곳이다. 아니면 고문서를 수집하는 곳이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들을 저희가 극복하기 위해서 작년부터는 3.1운동 재판 판결문이나 강주학생 독립운동 판결문 그리고 마흔과 관련되어 있는 기초 자료들을 또 번역하는 그런 사업들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학진흥원의 경우는 제주의병이라든지 제주문학 이런 것에도 좀 외연을 확장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역학의 경우는 학제적인 접근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이제 그 제주학 연구센터에서는 민속도 연구도 하셨고 마을에 관해서도 연구를 하셨다라고 아까 조정현 연구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한데 아울러서 보시는 것처럼 제주 우리마을 이야기 이런 사업들도 한번 추진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사업의 외연과는 좀 별개인데요. 나중에 이제 수장고를 이제 구축을 하시면 국립경주박물관처럼 수장고에 있는 자료들을 기증기탁한 사람들이나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예약제로 해서 그런 유물들을 공개하면서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주학진흥원을 설립하게 되시면 이제 이건 저희 기관도 마찬가지인데요. 매년 이제 조직 진단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관의 규정은 한국학중앙연구원하고 그리고 한국국학진흥원의 그 규정들을 좀 매우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운영을 할 때 이게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지속해서 이제 저희가 계속 규정을 개정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제주학진흥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 찾아가는 제주학이나 또 그 외에 다른 교육 프로그램들도 추진을 하실 텐데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이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격을 인증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에게 어떤 동기를 부여해 줄 수도 있고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또 제주학진흥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또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직업으로 삼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교육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자격 인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학진흥원은 그 제주특별자치도청의 출연 기관으로 설립하실 예정이라고 그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는데요. 어, 그렇다면 이제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상위 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청과 우호적인 관계를 항상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그 상위 기관으로부터 독립해야 되는 시기도 올 겁니다. 저희 기관도 이제 올해로 이제 4년째, 개원한 지 4년째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입사했었을 때는 6년째까지만 강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보조를 받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도 독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때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독립했었을 때 이유를 좀 먼저 예상을 해보시고 대비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